오늘은 요양 중에 이렇게 보로니아 피나타가 보여서 오늘은 보로니아 피나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꽃이 전부 이렇게 꽃봉오리 상태예요. 여기 보면 요거 하나, 이 녀석 하나만 꽃이 피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꽃잎을 오므리고 있는 꽃봉오리 상태입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날이 이렇게 흐려요. 그래서 어두워서 이렇게 꽃봉오리를 닫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요 녀석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밑에 꽃송이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분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막 흔들면 여기서 후두두두두 떨어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 상태인 지는 한 2주 정도는 넘었어요. 그 전에는 모든 꽃송이들이 활짝 예쁜 꽃을 펼치고 있었어요. 근데 2주 전부터 이렇게 꽃잎을 다물더니 펴지지 않고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꽃이 시들어서 그런 건데요. 이제 보통 꽃들은 여기 요 피놀라도 그렇지만 꽃이 시든다 하면은 되게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꽃잎이 금방 만들면서 금방 후두두두 떨어지는데 이 보로니아 피나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봉오리, 그것도 되게 멀쩡해 보이는 꽃봉오리 상태로 한 2주 정도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환경이 뭐가 안 맞아서 얘가 잠깐 꽃을 움츠리고 있는 건지 뭐 내가 지금 잘못 키우고 있는 건지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녀석을 이제 3년째 키우고 있는데 그 경험을 종합해 보면 그냥 얘는 좀 천천히 시든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히 피었던 꽃들이 지금은 이렇게 시들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데, 그래서 어쩌면 제 기억에 보로니아 피나타가 굉장히 개화 기간이 길었다라고 기억에 남은 까닭도 이 꽃 자체가 진짜 개화 기간이 길었다기보다는 시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떨어지지 않고 이 상태로 꽤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화 기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시든 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정리를 해주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막 피어날 애, 그 다음에 진짜 시들 애, 얘네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가 시들래고 뭐가 피어날 애인지가 좀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시들지 않은 애를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이제 꽃이 필 아이를 건드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진짜 완전 깡마른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아니면은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은 얘는 잘 안 떨어지는데 여기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바닥에 후두두두 떨어지죠. 이렇게 저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시든 꽃이 좀 달려 있어도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로니아 피나타가 언제까지 개화를 하느냐, 요거는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빛이 굉장히 좋은 곳에, 그것도 바깥에 이렇게 놓고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을 수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전에만 해가 드는 동양 베란다잖아요. 이런 저희 집 같은 곳에서는 6월까지도 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줄기 끝에 이렇게 작은 꽃송이들이 이렇게 맺혀 있죠.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사라지고 나면 이렇게 뒤늦게 올라오는 애들이 조금은 전보다는 조금 듬성듬성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옅은 꽃을 피워주게 되고요. 그리고 향기를 맡아보면 오히려 이렇게 초봄에 피는 애들은 이파리 향기 말고 이 꽃향기 자체는 되게 옅고 희미한데, 이 꽃들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5월, 6월 돼서 이렇게 뒤늦게 피어나는 꽃들 같은 경우에는 꽃 자체의 향기가 짙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꽃향기가 요 잎에서 나는 향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잎을 흔들어서 향기를 맡는 재미도 있고 꽃이 피어 있을 때 꽃향기를 맡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로니아 피나타라고 하는 식물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괜찮지 않구나. 여기 보시면 이 보로니아 피나타 키우면서 문제가 이렇게 잎 뒤에 생겨나는 곰팡이입니다. 하나 뜯어볼게요. 아이고. 자, 여기 보면 아이고, 이게 그래도 심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요 정도면 심하진 않는데 이제 한 5월 지나서 5월 장마 지나서 6월 되고 7월 되면 그때 굉장히 공기 습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가 진짜 잎 뒤에가 아주 새까매져요. 아주 새까매집니다. 요 정도는 약가예요. 자, 왜 이렇게 검은 곰팡이가 잎 뒷면에 생기느냐? 지금은 건조한 봄날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잎 뒷면에 송골송골 액체 같은 것들이 맺혀요. 그 액체가 뭐냐면, 자, 보로니아 피나타와 같은 대륙에서 놀러 온 친구를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아이고 왁스 플라워입니다. 자, 근데 이 왁스 플라워를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잎 끝, 그 다음에 꽃 밑에 이런 데에 지금 물방울 같은 게 맺혀 있잖아요.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게 제가 물 준 게 아니고요. 물은 저는 항상 흙에만 주는데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액체가 생겼어요. 요거를 이렇게 만져볼게요. 그냥 만져보고 뭐라고 해야 되지? 식용유 만지는 느낌? 그런 느낌? 이거 향기 맡아볼게요. 아무 향기가 안 나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안에 꽃을 보면 이 꽃 안에 자세히 보면 뭔가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고여 있어요. 자, 이거 만지면 여기 끝에 이렇게 손톱 끝에 이렇게 꽤 많이. 이것도 향기 맡아볼게요. 되게 좀 달큰하게 좀 좋은 냄새가 나요. 아, 너무 좋다. 이거 아이 이불에다가 좀 묻혀놔야겠습니다. 애기 잘 때 좀 냄새 좀 나라고. 자, 같은 시기에 이렇게 꽃 안에도 가득 고여 있고 또 이 꽃 바깥에 밑에 그 다음에 여기 잎끝 이런 데도 액체가 이제 맺혀 있으니까 요 액체랑 요 액체가 같은 액체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만져보고 향기를 맡아봤을 때 요 꽃 안에 있는 거랑 얘랑은 완전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여기 안에 있는 요 향기로운 요거는 꿀벌 같은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곤충들을 유인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 밑에 요 밑에 있는 요 액체 요거는 용도가 좀 달라요. 이 용도가 여기 있는 요 보로니아 피나타랑 용도가 같은데 이게 뭐냐면 감로라고 해서 달콤한 이슬이라는 뜻인데요. 천적인 해충을 무찌르기 위해서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달콤한 양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식물로 벚나무가 이런 걸 만드는데요.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잎 자루 밑 이런 데에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샘에서 꿀처럼 달콤한 액체가 나와서 이렇게 맺혀 있는데 이 냄새를 맡고 요거를 먹으려고 개미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개미들이 엄청 많이 나무에 이렇게 올라오면 개미가 개개인으로 보면 되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데 이분들은 떼로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떼로 뭉치고 달려들면 말벌, 그 다음에 풍뎅이 같은 커다란 곤충들도 무찌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용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벚나무는 이렇게 달콤한 액체를 개미한테
값으로 지불을 하고 그 대신 개미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식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 다른 대륙에서 건너온 왁스 플라워와 여기 이 보로니아 피나타가 있는 겁니다. 이 보로니아 피나타 그 다음에 왁스 플라워는 둘 다 굉장히 건조한 그런 기후에서 살고 있던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건조한 곳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그 꽃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레들이 필요하는데 그런 벌레들을 유인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온도가 높고 건조하면 해충 피해가 또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충들한테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용도,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해서 잎이 시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잎의 건조를 막는 목적,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요 잎 뒷면에다가 이게 방울방울 달콤한 액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여름철에 너무 온도가 높고 또 습도도 높다 보니까 이 당분이 그 미생물들의 뭐 좋은 먹잇감이다 보니 여기에 검은색 곰팡이가 무지막지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여러분들이 통풍을 정말 잘해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열심히 선풍기 바람 붙여봤자 그런다고 곰팡이가 또 안 생기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 너무 꼴보기 싫어서 잎을 전부 다 잘라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그냥 시간만이 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힘드시겠지만 여름철에는 최대한 이렇게 통풍시켜주고 좀 잘 버텨보신 다음에 가을에 건조해지면 좀 괜찮아져요. 가을, 겨울에 건조해지면 좀 괜찮아지니까 그때까지 좀 잘 버텨보시고 그래도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혹은 이 곰팡이가 다른 식물한테 전염이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농약 말고 살균제, 그러니까 균을 죽이는 약이 있어요. 농약방 같은 데서 팔고 있는데 그런 살균제를 사서 요 잎 뒷면에다가 뿌려주시면 검은 곰팡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튼 오늘은 보로니아 피나타 요러고 있는 거, 꽃 안 피고 요러고 있는 거 정상이라고 그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또 말이 많아졌네요. 아무쪼록 너무 이쁘고 좋은 꽃이니까 잘 키워보시고요. 그리고 6월달 이제 요 원래 피었던 애들 시들고 여기 새로 피어나는 애들 꽃향기 좋으니까 그것도 꼭 놓치지 말고 맡아보시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관리 잘 하셔서 내년에도 예쁜 꽃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치기 지금은 안 하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냅두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꽃송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수영을 다듬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만 참아주시고요. 가지치기는 7월, 8월 요때 해주세요.